땅콩 버터를 간식처럼 먹어봤습니다. 근데 고소하고 맛있어서 한 스푼에서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두세 스푼 드신다거나 뭐 때때로 계속 드신다거나 하시면 보통은 뭐 하루에 300kcal 넘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치즈버거 하나, 햇반 하나 수준으로 가게 되는 거죠. 건강하게 다이어트하자, 건강식 먹자 이런 의도가 오히려 살에 찌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베베 한영 강남점 대표원장 옥지명, 누베베 한영 부천점 대표원장 한지연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찾아서 또 드시는 이른바 다이어트 음식들이 있죠. 근데 이런 음식들이 알고 보면 살이 빼는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살이 찌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안 그래도 다이어트 하신다고 식사 대신에 전부 다이어트 음식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은근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이어트 음식이 의외로 살이 찌는 음식이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어떤 음식들을 얘기해 주실 건가요? 제일 먼저 제로 음식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음식들은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단맛은 나지만 칼로리가 낮거나 제로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름도 제로 뭐 이래서 신뢰감도 갖고 많이들 찾고 계시는데요. 다이어트 하실 때도 안심하고 또 습관적으로 자주 드시는 분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장님, 어떤 사람들은 제로 음식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네.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좋지 않다고 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대체당이고 칼로리도 낮은데 왜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건가요? 이 제로 음식을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칼로리가 낮거나 없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도 이제 식욕에 대해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문제는 그 단맛이라는 거죠. 단맛은 식욕을 굉장히 자극하고 촉진시키거든요. 과식을 유발하게 되고 폭식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칼로리가 낮은 합성감미료, 당이라고 해도 단맛은 단맛이기 때문에 뇌도 단맛으로 느껴서 이 단맛이 폭식이나 과식을 유발하게 되고요. 또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이 합성감미료 또는 대체당들이 첫째는 뭐 인슐린 저항성이라든가 대사 과정에 관여를 하고 또 둘째는 이제 장내 미생물 환경 이 부분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부분도 결국 체중 감량 다이어트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연구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로 칼로리 음식을 완전히 피해야 될까요? 지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피하기도 힘들고요. 대신에 이제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반 콜라나 단 거를 드시기보다는 제로 음식을 드심으로 해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도하게 습관적으로 섭취를 하시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로라는 이름을 믿고 안심하고 많이 드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로리가 낮더라도 단맛이 식욕을 자극을 해서 네. 전체 섭취 열량을 좀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결국 그게 살을 찌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땅콩 버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땅콩 버터가 요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서 인기가 많은데요. 검색을 해보면 사과 이제 슬라이스 해서 거기 이제 땅콩 버터를 뿌려서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땅콩 버터를 간식처럼 먹어봤습니다. 근데 고소하고 맛있어서 한 스푼에서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사진만 봐도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땅콩 버터라는 게 혈당 지수, GI 지수가 낮아가지고 혈당 관리를 위해서 좋은 식품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열량이죠. 확인을 해보면요. 땅콩 버터 한 스푼, 그러니까 한 15g 정도의 네. 열량이 무려 100kcal 전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거기다가 이거를 한 스푼만 드시는 건 또 모르겠는데 두세 스푼 드신다거나 뭐 때때로 계속 드신다거나 하시면 보통은 뭐 하루에 300kcal 넘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치즈버거 하나, 햇반 하나 수준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건강하게 다이어트하자, 건강식 먹자 이런 의도가 오히려 살에 찌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땅콩 버터는 맛을 위해서 설탕이나 소금, 심지어 트랜스지방, 그 경화유 같은 첨가물이 네. 들어있는 경우가 은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땅콩 버터를 드실 때도 100% 땅콩만 쓰고 말씀하신 설탕이나 소금, 경화유 같은 거를 안 쓴 그런 제품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 조절도 당연히 필수입니다. 땅콩 버터는 한 스푼 이내, 그러니까 15g 정도만 섭취하시면은 열량 과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건강한 음식,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고요. 땅콩 버터 같은 경우에도 적절히 섭취하시면 또 다이어트 간식으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과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일은 비타민이라든가 무기염류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하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죠. 그래서 더 건강에 좋다고 느끼는데요. 그런데 다이어트 하실 때는 또 이 과일이 살이 잘 찔 수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도 과일은 건강한 간식으로 권장이 되다 보니까 마음껏 먹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신 분들이 은근 많으시더라고요. 예. 사실 문제는 과일이 당함량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되는데 과일은 달고 맛있기 때문에 하나 드시고 끝내기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과당, 이거는 이제 에너지원을 쓰이고 공복감이 빠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식욕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 그래서 과일의 섭취를 이렇게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제 과당은 간에서만 대사되기 때문에 지방으로 쉽게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서요. 과일을 좋아하시게 되면 다이어트 하실 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그럼 혹시 원장님들은 아예 과일 안 드세요? 라고 물어보신 경우가 있는데요. 당연히 아니죠. 저희도 먹긴 먹습니다. 원장님도 드시죠? 예, 좋아합니다. 과일도 좋은 식품이고 말씀드린 대로 식이섬유라든가 비타민, 미네랄 등 중요한 영양소들이 있기 때문에 드시기는 드시되 다이어트 하실 때는 기준을 세워서 드시는 게 좋죠. 두 가지 정도 기준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일이 종류가 많잖아요. 보다 더 달고 살이 찔 수 있는 과일들을 피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열대 과일이나 여름에 나오는 과일들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망고라든가 메론, 참외, 복숭아, 벌써 입에 침이 고이고 있는데요. 이런 과일들은 이제 물렁물렁하고 부드럽고 소화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잘 익고 단맛이 강한 과일일수록 지방으로 축적될 확률이 좀 더 높죠.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앞서 말씀드린 과일보다는 과육이 좀 더 단단하고 세포 조직이 질겨서 소화 흡수가 천천히 되는 과일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토마토라던가 네. 자몽, 사과, 키위, 자두 많이들 드시는 다 방울토마토 같은 그래서 과일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또 드시는 게 좀 더 안전한데요. 심지어 같은 과일 중에서도 이왕이면은 네. 좀 맛은 없으실 수 있지만 단단하고 질긴 게 맛은 없겠는데요. 사실 말랑말랑한 게 최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양 조절 잠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러면 양을 조절하시나요? 네, 보통은 하루 동안 먹는 걸 기준으로 하면요. 토마토는 양껏 제한 없이 네. 먹는 편이고요. 자몽은 하나 정도, 그리고 사과는 3분의 2개, 키위나 자두 같은 것들은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달달한 과일이 너무 드시고 싶다 그렇죠. 싶으실 때는 샐러드 드레싱 대신에 달달한 과일을 위에 뿌려서 함께 드시는 방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 기준은 이제 먹는 시간을 조절하는 건데요. 보통 과일을 드실 때 식사하고 나서 또 이제 단계 땡기니까 바로 과일들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드시면 이미 이제 에너지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과일을 드시게 되니까 이게 몸에서는 여분 에너지로 당연히 인식하게 되고 쉽게 지방으로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따라서 과일을 드실 때는 식후에 바로 드시기보다는 식사가 소화되고 나서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일 에너지가 또 이제 에너지로 쓰이게 되고 축적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니까요.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로 무가당 주스를 말씀드릴 건데요. 무가당이라는 이름도 제로라는 이름처럼 신뢰를 좀 주죠. 칼로리가 낮고 또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한때 무가당이라는 걸 보고 이건 다이어트를 위한 음료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주저없이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즘은 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무가당 주스는 설탕을 넣지 않았다는 거지 과일 자체에 있는 천연당은 그대로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 한 잔 같은 경우에도 무가당이라 할지라도 약 20에서 25g 정도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제 콜라 한 캔, 250짜리 한 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주스로 과일을 갈아서 드시게 되면요, 과일의 식이섬유가 갈면서 또 파괴되죠. 중요하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혈당이 더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마신다라는 의도가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스를 고르실 때는 라벨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무가당이라는 그런 문구만 믿지 마시고요, 전체 당류 함량과 열량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놀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놀라는 곡물과 견과류 그리고 말린 과일들이 들어있어서 상당히 건강한 이미지가 크고 또 요즘 아침에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건강 대용식으로 많이들 찾고 계시는데 사실 뭐 칼로리는 높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식 하면 왠지 다이어트에 좀 완벽하고 잘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실제 칼로리를 보시면 생각보다 높다는 네. 걸 아실 수가 확인해 있습니다. 보셔야죠. 그래놀라 제품을 확인해 보면 보통 100g에 400에서 500kcal 정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 끼 저열량 식사 칼로리인데 그래놀라만 드시는 분은 없잖아요. 우유와 같이 드시고 또 이제 과일이나 뭐 조금 더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되면 금세 600, 700kcal를 넘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한 끼 열량이 그 정도라면은 괜찮다고 생각해서 계속 먹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오히려 살이 계속 오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찔한 생각이 드네요. 특히 저지방 요거트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열량이 아예 없거나 낮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지방을 줄이게 되면 또 그만큼 이렇게 맛은 내야 되니까 당분을 더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래놀라를 식사로 이렇게 하실 때는 적당량을 지키시는 게 중요한데요. 한 끼에 30에서 40g 정도 그래놀라 제한하시고 플레인 요거트 같은 거 곁들여서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히려 살이 찔 수 있는 5가지 음식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라는 이름만 믿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었고요. 또 다이어트는 음식 하나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드시고 얼마나 드시는지가 더 중요한 거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 다이어트에 아예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잘못된 섭취 방식으로 오히려 살이 찌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